부산과 울산에서 잇따라 가스 냄새가 진동한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이어졌는데요. 이 가스 냄새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원인을 찾지 못한 자치단체들이 국민안전처에 원인을 찾아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오늘 그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정부도 나서서 이 원인 모를 가스 냄새, 그 원인을 찾고 있는데 뭐 밝혀진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네,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부처 회의를 오늘 열었는데 오늘도 원인을 규명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회의 내용 보시겠습니다. 국민안전처 주최로 열린 안전점검회의인데요. 환경부와 산업부, 부산시와 울산시, 가스공사 등까지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오늘 안전처 회의는 부산시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가스 냄새 신고가 처음 접수된 지 닷새째인데 현장 조사도 벌이고 관계당국과 4차례나 대책회의를 했는데도 원인이 무엇인지 전혀 알아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에서도 속 시원한 원인 규명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실제 가스가 누출된 것은 아니라는 점인데요. 국민안전처는 가스나 유해화학 물질이 누출된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때까지는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위험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관 합동점검단을 구성해서 계속해서 원인을 찾아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느껴서 신고한 지 지금 닷새째인데 아직도 원인을 몰라서 참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지난주부터 냄새가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오후에 부산 지역에 처음으로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네.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함께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 시내 도로 곳곳에 등장한 가스 누출 검지 차량 모습인데요. 구내식당이나 가정에도 도시가스 직원이 방문해서 가스 누출 여부를 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 목요일부터 들어온 신고 때문인데요. 해운대구를 시작으로 도시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역한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21일 저녁부터 200여 건이나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부터는 울산 남구 등에서도 비슷한 신고가 40여 건이나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신고가 들어온 것 봐서는 뭔가 있는 건데요. 그죠? 네.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니까 별별 괴담이 다 떠돈다고요? 네, 이렇게 가스 냄새가 나는 것이 곧 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런 괴담이 돌고 있는데요. 네. SNS에는 구체적으로 사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네. 어떤 사진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23일 한 네티즌이 부산 해운대 백사장에서 줄지어 이동하는 수십만 마리의 개미떼를 촬영해서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광안리에서도 개미떼가 비슷하게 목격이 됐습니다. 대형 지진이 곧 오는 것 아니냐 이런 댓글들이 달리면서 시민들의 불안도 증폭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같은 날 경남 구조라 해수욕장에서 1.7m 길이의 갈치가 떠다니다가 시민에 붙잡혔습니다. 수심 최대 300m에 산다고 알려진 심해 갈치인데 이것도 지진의 전조라며 괴담은 더욱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또 가스 냄새가 지진 때 나오는 라돈 가스 냄새다. 지진으로 원전 배관 등에 균열이 생긴 것이라는 억측도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괴소문들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미떼의 경우는 장마 직후 번식기를 맞아 먹이를 찾아 떼지어 이동하는 현상이고요. 라돈가스는 냄새가 없는 데다 부산, 울산의 지질학적 구조상 대지진 가능성도 낮다며 괴담을 일축했습니다. 좀 하루빨리 원인이 밝혀졌으면 속 시원하게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휴가철에 차량 견인 관련해서 소비자들이 요금이 너무 과하다라는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군요. 네, 휴가철 사고가 나면 정신이 없는 사이에 견인을 한 뒤에 나중에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업체들이 많았습니다.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을 분석을 해봤더니 요금 과다 청구가 10건 중에 8건이 됐습니다. 특히 휴가철인 8월에 상담 건수가 가장 많았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요. 운전자가 부상을 당한 상황을 틈타서 정비업체로 차를 옮겨놓고 견인비로 100만 원이 넘는 요금을 청구한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불만 사례 가운데 5.6% 정도는 운전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견인을 한 경우였는데요. 견인 중에 차량이 훼손됐다거나 보관료를 과다하게 요구했다. 이런 불만들도 뒤를 이었습니다. 관련 법상 견인차 사업자는 차주의 동의 없이는 차를 견인해서는 안 되고요. 요금도 사전에 운전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급적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고요. 부당한 견인 요금을 강요받았을 때는 영수증을 받아서 시군구청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고 나도 그러니까 견인차 오면 반드시 미리 요금을 협의한 다음에 이용하는 거군요. 네. 다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20대들이 절도하다가 적발됐는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요? 근데 그야말로 훔치기 위해서 편의점에 위장 취업을 했는데요. 네. 범행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녹화가 됐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한 편의점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현금을 하나 둘 챙기더니 수백만 원을 주머니에 넣고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20살 이모 씨 등 20대 6명은 이런 식으로 금품을 훔치기 위해 편의점에 위장 취업을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2달여 동안 편의점 5곳을 돌며 현금과 기프트카드 등 1,400만 원을 훔쳤는데요. 훔친 돈은 모두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SNS를 통해 만난 이들은 위장 취업을 하기 위해 다른 사람 신분증과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치밀함을 보였고요. 사전에 범행 대상을 정할 사람, 어디로 도망칠지 경로를 확인할 사람, 운전할 사람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성폭행 전과로 전자발찌까지 찬 사람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특수절도 혐의로 20살 이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1살 장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자, 이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